양아치 같은 놈, 내가 다시는 너 같은 놈을 상대하나 봐라. 단단히 화가 난 한 여성의 외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알마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처받은 저는 누군가 저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쉽게 믿고 의지해버리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술과 도박에 찌든 아빠는 철저히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세상 젠틀한 사람이라 엄마와 이혼 후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만났던지 저에게도 공식적인 엄마가 3-4명쯤 있었을 거예요. 아빠를 만나다 함께 살던 여자들은 대부분 아빠의 폭력성에 질려 다시 집을 나가거나 공식적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집에 스쳐간 여자들은 아빠를 향한 미움을 저에게 쏟아부었어요. 결국 저도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게 됐을 때 집을 나와버렸지만 말이죠. 지옥 같은 집을 나와 저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하고 소매치기도 하고 모하급 인생이 별 수 있었겠어요. 술을 먹고 유흥을 즐기면서 저도 별 수 없이 아빠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다 문득 좋은 추억과 기억이 하나도 없는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아빠의 스쳐간 여자들 중 유일하게 저를 사람 취급해준 사람이 있었죠. 아빠에게 속아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저에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아빠에게 혼이 날 때도 제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죠.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져 집을 다시 나갈 때도 혹시 제가 원한다면 같이 가자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처음으로 친엄마 이후 유일하게 엄마라고 불렀었어요. 아빠 밑에서는 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할 수 없었지만 제발 저를 데려가 달라고 마음속에서 빌었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허락할 아빠는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아빠의 여자들이 바뀌었지만 그분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 살 때 한국 엄마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맛있는 밥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하신 듯 편안해 보여 그 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한국은 이 엄마와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살기로 마음먹고 정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투잡을 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갔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저는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유흥을 즐기며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한국 사람 같은 스페인 사람이었어요.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 눌러 앉게 된 그 사람은 일단 스페인어를 쓰니 제가 혹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미 한국에 온 지 10년도 넘었고 한국에서 계속 머물고 싶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와 가까이 지냈고 우리는 그때부터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함께 지내게 되니 생활비도 줄었고 한국에 적응하는데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찾을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이 남자는 아빠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술 먹고 흥청망청 저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어지려고 했지만 너무나 막막하고 막연하고 참고 살게 되었지요. 한국에 와서 너무나 의지를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빠와 싸우던 여자들 중 제게 저주를 퍼붓던 한 여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꼭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퇴퇴 화를 내던 그 사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할 시기가 왔으나 더 이상 연장할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취업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상황이 오니 그 남자는 제게 제안을 하더군요. 갑자기 돌변에 돈을 주면 자신은 한국 국적이니 혼인신고를 통해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자주 싸우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는데 오늘은 거래를 하는 사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사람은 일부러 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 생각이 들자 그렇게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가 요구하던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더 자주 싸웠고 이제 그 남자는 제게 노골적으로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양아치 같은 놈, 내가 다시는 너 같은 놈을 상대하나 봐라. 하루는 대판 싸우고 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돌아왔더니 그는 돈이 될 만한 제 물건을 싹 다 훔쳐 달아났고 월세 보증금마저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만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혹시나 위장결혼이 들통이 날까봐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었죠. 더 이상 남은 것도 없는 저는 울었지만 속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와 헤어진 후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이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생리를 건너뛰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입맛도 없고 피곤했던 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이미 아기는 제 뱃속에서 한참을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보다 더 최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흔들리던 제 삶에 뭔가 의욕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외롭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기와 잘 살아보자 다짐했지만 임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 시민의식이 높아서인지 소매치기 같은 게 쉽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쉽게 소매치기가 가능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당장 가진 게 없으니 한두 번 소매치기를 하던 것이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대범하게 되었죠. 아기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자고 마음먹었지만 힘들었습니다. 몇 번 걸려 벌금을 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죠.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소매치기를 알아차린 사람이 저를 쫓다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저는 어차피 합의를 할 돈도 없어 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기에게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엄마가 되어버렸고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저는 또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죠. 거칠고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저를 조금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었던 새엄마가 생각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봐 주는구나 생각했죠. 같이 수감된 사람들과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태교를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하게 되면 더 이상 절대 나쁜 엄마가 되지는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제 사연을 알고 계신 교도관님 중에 저를 특히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정말 예쁘게 컸을 텐데 환경 탓이 크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니 굳게 마음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배는 괜찮은지 아기는 잘 노는지 혹시 먹고 싶은 게 있는지도 물어봐 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음 달 식단을 짜는 영양사님께 귀뜸이라도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았지만 마음이라도 정말 고마웠죠. 저를 늘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 출산수용시설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고 해주셨죠.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건강하게 출산하자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이 다가왔고 저는 출산수용시설로 옮겨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던 교도관님의 이름과 비슷하게 지아라고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출산수용시설에서의 일상은 교도소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지아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받았어요. 저는 아기와 생활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아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처음이었던 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수용시설에서였지만 지아와 함께하는 6개월은 제 일생 중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이런 엄마라 미안했지만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후까지 지아와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아는 보육시설로 이송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지아와 이별하고 원래 있던 교도소로 다시 수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지아를 보내주고 남은 역량을 빨리 채우고 출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는 사람들이니 지아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도소로 돌아가 교도관님을 다시 볼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쉬는 날 일부러 출산 수용시설까지 찾아와 저와 지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했던 분이었죠. 그 후로도 교도관님은 언니처럼 저와 지아를 챙겨주셨습니다. 연차를 일부러 내서 지아가 있는 보육시설에 다녀와 저에게 지아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잘 기고, 잘 안고, 뭘 잡고 서려고 하고 있고 건강하게 이유식을 먹어 볼에살이 통통하게 올랐으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아에게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주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비록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왔지만 제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도관님은 지아의 첫 번째 생일에도 보육시설에 다녀와 아기의 사진을 찍어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볼이 통통해져 행복한 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보육시설에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되었고 지아를 다시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기특한 지아는 다행히 엄마의 품을 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의 낯선 품에 울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방긋 웃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아의 미소에 더욱 힘이 생겼고 제가 출소한 후에도 교도관님은 한 번씩 우리를 찾아와 여전히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따뜻함 덕분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지아와 생활할 수 있었죠. 제가 지아와 다시 건강하게 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 교도관님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힘든 역경을 이겨낸 알마가 지아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게 한 건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바라봐준 교도관의 바로 그 시선이었는데요. 한 번쯤 선입견을 거두고 우리 주위를 둘러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